국가를 위하여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으로서 법률이 그 적용 대상자로 규정한 자. 바로 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의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국가유공자들 중에서도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분들의 이 숭고한 뜻을 잇는 그런 날입니다. 국가유공자 범주에는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에 맞서 국가를 지킨 분들은 물론이고요. 4.19 혁명 당시에 목숨을 잃은 분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최근 이 5.18 민주화 운동도 헌법 전문에 집어넣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80년 5월 당시 민주주의를 외치다 돌아가신 분들과 또 상처 입은 분들에 대한 예우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5.18 구속 부상자회 김공휴 부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분들 또 유가족들에게 이게 5.18 민주유공자라고 이렇게 칭하더라고요. 네, 예. 네, 일반 국가유공자와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국가유공자에는 전몰유공자도 있고, 네. 다 하나의 유공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5.18 유공자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보상을 하면서부터 네. 사실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인데 대상이 아닌 보상으로 시작하면서 네. 산업재해법, 이게 근로자들이 일하다 다쳐서 보상을 받는 네. 이러한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나마 그 보상법에는 급수가 14개 급수가 있는데 네. 5.18 유공자 같은 경우는 모법에도 없는 기타 상위 1, 2급과 무급이라는 이 세 개의 네. 급을 광주보상법에서 만들면서 네. 실질적으로 이 14급까지는 일부 유공자에 준하는 거의 예우는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기타 세 개의 등급은 예우마저도 전혀 받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자녀들의 국가에서 보조하는 자녀들의 이 학자금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러한 네. 예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상과 보상은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5.18의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5.18 희생된 분들이 제대로 된 또 유공자로서 그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그 당사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이런 예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세계의 예급도 그렇지만은 네. 실질적인 상위 등급을 받은 14급까지도 실질적인 지금 일반 국가 유공자들은 법률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네. 그래서 예우와 지원을 함께 받고 있지만 5.18 민주유공자는 2002년에 이 민주유공자 법이 만들어졌지만 사실 이 법의 규정이 예우만 있고 지원은 빠져 있는 반쪽짜리 유공자법이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 지원이 전혀 없다 보니까 단체를 네. 운영하는 이러한 단체의 국가의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또 사실 저희들은 산재법에 의해서 56세까지밖에 미력한 보상을 받았는데, 사실 일반 국가 유공자들은 유공자로 지정하면서부터 사망 시까지 네. 연금이 지급되고 있고, 본인이 사망하고 나면은 가족들에게 또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5.18 민주 유공자들 같은 경우는 56세까지밖에 이 보상을 받지 않았는데, 네. 그러면은 56세부터는 과연 5.18 유공자들은 유공자로서가 아닌 유공자증을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되는가? 네. 이러한 저는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네. 반쪽짜리 유공자가 돼갖고 있는 상황이죠. 부회장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지금 4.19 혁명의 어떤 희생자분들은 국가 유공자로 확실하게 지금 예우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게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헌법 전문에 게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 5.18 민주 유공자들도 국가 유공자로서 이렇게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 차원 또 산업재해법에 의해서 이런 그 보상을 받거나 이런 것이 아닌 좀 제대로 된 국가 유공자로서의 위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행사에 참석하시고 오찬을 하면서 오찬 끝난 이후에 잠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광주 5.18 보상법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새로운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금 5.18 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네. 예우가 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정확하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5.18이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세계의 민주화의 기틀이 된 이상 즉 그 희생한 분들이 네. 최소한의 국가를 위해서 국가 유공자라는 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분들의 네. 최소한 그 품위 이주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국가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네.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헌법 전문에 게재를 하겠다는 것은 제대로 가치를 국가적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어떤 가장 뿌리가 되는 그런 그 민주화 운동이었다, 행동이었다라고 인정한다면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도 정당한 국가가 인정하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좀 필요한 것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5.18 민주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법률의 개정이랄지 뭐 아니면은 지금 5.18 그 민주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집어넣겠다는 어떤 그 유공자법 유공자 그 예외에 관한 그리고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5.18 민주유공자를 포함시킨다 할지 그런 어떤 법률적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듯이 헌법 전문에 5.18을 넣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 국가유공자 단체는 또 다 공법단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공법단체란 공익법인입니다. 쉽게 아까 그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공자 단체의 단체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사업비를 보조하는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 해주는 게 공익법인입니다. 근데 저희 5.18은 3개의 그 기본 단체가 있는데 이게 다 사단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전혀 국가에서 그 보조를 받지 못하는 네. 이러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하니 공법 단체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일부 법률안이 국회에 있는데 이것은 5.18을 왜곡하거나 네. 이런 자들의 처벌 법안 그리고 지금 그 아직도 한시적으로 이렇게 그 피해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법을 상시적으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지금 법망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 네. 실질적인 5.18 당사자들에 대한 그 법, 위안법.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반 국가 유공자들은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들은 애우법으로 이렇게 2002년에 네. 지정이 돼서 이것을 애우 및 지원에 관한 이게 네. 유공자에게 지원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네. 이 법률안을 시급히 좀 만들어서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 정당하고 마땅한 애우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이 법률적인 그 5.18 민주유공자 예외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법단체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5.18의 의미를 제대로 알릴 수 있고 5.18 단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국가가 직접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